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인데 김남국 의원의 또 다른 코인 논란의 한 축은 이런 것이죠. 김남국 의원님 말이에요. 뭔가 미공개 정보 같은 걸 얻어서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그동안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한번 들어보시죠. 불법 대선 자금이며 자금 세탁이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며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입니다.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TV조선 보도인데요. 한번 보시죠. 아까랑 동일합니다. 좌측에 옅은 파란색 박스를 먼저 봐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메콩 코인이 있습니다. 잡코인. 근데 이 메콩 코인이라는 게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건 2022년 4월에 상장이 돼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것이 상장되기 전에 2달 전인 2022년 2월에 메콩 코인을 4억 원어치 삽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사고 거래소에 상장이 된 이후에 저 코인의 값은 급등을 해요. 가격이 쫙 올라가요. 오른쪽 짙은 파란색 박스. 자, 역시 마블엑스라는 잡코인이 있는데 이것은 2022년 5월에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상장되기 전인 2022년 4월 말에 마블엑스 코인을 10억 원 사요.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마블엑스 코인의 가격은 쭉 뜁니다. 그래서 한때 평가 이익,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코인을 투자해서 이익을 본 게 한때 13억 원 정도의 이득을 봤다. 뭐 이런 거예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불거진 것이죠. 배 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해서 데이터 전문가에서 궁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유권자의 평가입니다. 예. 바로 국민의 평가입니다. 이미지거든요. 이건 법률 타격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왜 일반인들은 가상화폐에 손만 댔다면 잃었다고 하는데 망연자실하다고 하는데 유독 김남국 의원은 그 바쁜 의정활동 시간에도 손대는 것만 팡팡 터졌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지금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이지만 MZ세대나 많은 또 가상화폐 투자를 시도했던 40대나 도덕적 윤리성이 중요한 화이트 칼라나 또 호남이나 또는 수도권이나 학생층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제대로 김남국 의원이 그럼 더 후련하게 기자들에게 지금 사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가상화폐의 아주 이 알고리즘을 잘 몰라요. 그럼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어느 국민이라도 이해하게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까? 또 의정활동 시간 중에 이것을 거래했던 것에 대해서 왜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못할까? 이걸 묻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는 김남국 의원을 보면서 궁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겠죠. 좀 전 그래픽 다시 좀 보죠. 그런데 보세요. 상장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저 코인을 샀다 이것인데 잡코인을 시점을 한번 보시죠. 메콩 코인을 산 시기가 언제입니까? 2022년 2월입니다. 대선 언제 있었죠? 2022년 3월 9일에 있었어요. 대선 직전에. 오른쪽 짙은 파란색 박스. 언제 샀습니까? 마블엑스. 2022년 4월 말이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뭐 직후라고 해도 되겠죠. 이런 시점에 김남국 의원은 이름도 잘 모르는 잡코인을 상장도 되기 전에 샀다. 글쎄요, 이승훈 변호사님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상임위 때 매매를 했다던가 저렇게 뭐 굉장히 구입하자마자 많은 액수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걸 공직자 재산윤리법상의 어떠한 신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쁘다 보이고요.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자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 언론과 기사에서 그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라라고 하지만 말은 못하겠죠. 김남국 의원이 사고판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솔직히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언론을 대고 해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공직자 윤리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지금 빨리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로 내고 또 검찰에 송영길 의원처럼 뭐 출두는 못하지만 네. 미리 담당 검사에게 또 관련 자료 제출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 제출해서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해서 자신이 억울한 게 있다면 좀 억울함을 소명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패널분들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쭤볼게요. 자, 김남국 의원이 아까 저 뭡니까? 메콩 코인하고 마블엑스라는 이 코인을 상장도 되기 전에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미공개 정보 같은 거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미공개 정보 같은 거 없이 상장도 되기 전에 그 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상장 전에도 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 매매 거래소를 통해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은 사실상 비공개적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코인의 경우에는 상장 전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거래소가 별도로 있다 말씀드리고요. 예. 김남국 의원이 산 것들이 보면 잡코인 하지만 넷마블의 어떤 마블엑스라든가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코인들이거든요. 예. 이 상장한 그 모회사들이 굉장히 그 증권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고 네, 네. 이 자산 총액이 1조 5천억 뭐 2조 이 정도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코인을 사면 충분히 오를 것이다. 뭐 그런 확신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 코인 매수자들도 이 코인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이 메콩 코인하고 마블엑스를 저렇게 상장도 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이 사가지고 한때 이익을 본 게 한 13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코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저게 쉽사리 저렇게 상장이 되기 전에 뭔가 살 수 있는 게 쉬운 구조라면 누구든지 코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봤을 텐데 김남국 의원처럼 저렇게 수익을 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의승우 변호사님 답변을 주셨고요. 예. 지금 이게 보시면요. 저도 이제 그 코인 자문을 해보잖아요. 예. 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 코인을 많이 들고 있다. 이 사람이 이게 왜 팔까요? 자기가 들고 있으면 엄청나게 성장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김남국한테 팔까요? 제가 보기에 이거 다 로비입니다. 아하. 로비 아니고 이게 그 코인을 비상장 전에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내부 관계자나 정보를 잘 아는 이런 분들인데 이 파는 사람은 상장될 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이게 검찰에서 혐의가요. 자본시장법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코인이 정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도 자본시장법은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게 정치자금법이나 경우에 따라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로 예. 지금 검찰은 의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장 직전에 거액을 들여서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예. 정상적인 그냥 거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파는 사람도 뇌물 주는 거지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뇌물로. 예, 예. 이걸 정상적으로 자기 손해보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는 사람도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거액을 들어서 상장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거래소를 통해서 그냥 평범하게 투자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일반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비상장은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검찰이 이번에 아마 대가성이 P2E 공약 있잖아요. 아. 이게 있으면 뇌물로 갈 거고 예. 그게 없으면 불법 정치 자금으로 갈 겁니다. 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되는 조치는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코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허허.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부터 얼마만큼 규모로 거래했는지 거래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각 코인별로 수익률이 얼마가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코인 거래를 했는지 예.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활용해서 코인으로 수익을 거뒀는지 그건 사후 검증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은 자신이 거래한 코인 종류, 코인 거래 내역, 그리고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률, 재산 공개에 드러나지 않은 코인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예. 이걸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남부지검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오늘 중앙일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것 같은데요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 그래서 검찰에서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밑에 설명이 적혀져 있죠. 실제 김남국 의원이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라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일컫는 것이죠. 그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뇌물수수로 인정이 된 판례를 참고해서 검찰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